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공업 경영 이제 할 차례죠.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공업 경영은 어디에? 이 기능장 시험 위험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기능장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기, 뭐 가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용접 이런 기능장 시험에 항상 6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위험물 기능장 총 60문제 중에 6문제면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자, 10%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 비중으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이제 뭐 안 나온다라고 하기는 뭐하죠?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파트에서 6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이제 간단하게 훑어보면 이제 품질 관리 하고서 이제 품질 관리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론, 뭐 샘플링 검사, 자, 뭐 관리도가 나올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생산 관리부터 해서. 자, 한마디로 이 내용이 뭔가요? 내용이 좀 많죠? 자,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회사, 생산하는 이제 공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위험물은 화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자, 생산 라인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그 물건들이 어떻게 잘 이제 만들어지는지, 원료는 이제 적합한 이제 원료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그 단계마다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 만든 제품은 이상이 없는지. 자, 이렇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생산과 우리가 QC라고 하는 품질 관리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증해주는 QA.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6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자, 실제 이 품질 관리 쪽도 품질 관리 기사, 뭐 품질 경영 기사라는 과목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보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과목에 속합니다. 이 품질 관리 기사가 뭐 과목 이제 비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과목들에 비해서 뭐 전기가 뭐 제일 어렵다라고 하죠. 전기 말고는 거의 뭐 좀 상당히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좀 쉬운 것들만 이제 좀 추려가지고 이제 6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분야도 파다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위험물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6문제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보겠죠. 기출 문제를 한 7, 8년도 정도 이제 보다 보면 1년에 2번 시험이 있죠. 그러면 12문제 곱하기 8문제 하면 약 100문제가 안 됩니다. 100문제 잡고 100문제 이제 보시면 적어도 4문제, 많으면 5문제. 기출에 나왔던 시험과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내용 한번 보고선 여기도 분명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수식도 나오고. 그런데 당연히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겠지만 저는 그냥 과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려운 거 전부 다 패스. 패스. 기출. 플러스 쉬운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쉬운 이론만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자, 못해도 3문제, 4문제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하지만 60문제 전부 다 맞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단 합격을 하고 얼른 실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위험물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실기까지 전부 다 합격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뭐다? 일단 합격을 하는 게 목표죠.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자, 순수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이 품질 관리 책을 사면 됩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요. 자, 그걸 공부하면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 플러스 쉬운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4문제는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공업 경영에서
공업 병역이 어려워서 떨어졌다는 말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회차 난이도에 상관없이 항상 나오는 문제, 비슷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뭐 난이도에 그런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 관리. 품질 관리 기초 보겠습니다.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QC라고 합니다. 저도 제약회사 QC 업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 생산에서는 아주 대량 벌크로 이제 약을 만들고 원료를 넣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자, 제가 이제 화학 쪽이니까 제약회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료가 들어오면 그 이제 생산해서 원료를 투입하기 전에 그 샘플을 떠옵니다. 샘플을 떠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이제 몇 번 이렇게 찔러서 위에서 한 번, 중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퍼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차피 약이야, 시료 같은 경우에야 한 번에 이렇게 담아서 오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 이렇게 한번 퍼서 검사해 보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통과되면 그 로트는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는 중간체라고 해갖고 중간중간 약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을 꺼내와서 이제 잘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 만들어졌으면 또 샘플을 떠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만들어졌는지, 성분이 이상 없는지 다 검사를 합니다. 제약회사 QC가 거의 제일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일을 많이 하고 그냥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QC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상이 없다, 정상 제품이다라고 하면 이제 QA에서 검증을 하고선 출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매 영업 사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영업이야 미리 뭐 하겠지만 약을 이제 다 뿌리고 이제 팔면 이제 소비자가 이제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 품질 관리의 정의.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 자,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한다. 자, 품질 향상을 기도하는 기법이죠. 자,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 QC가 제대로 돼야지 제품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검증, 보증을 할 수 있겠죠. 자, QA는 뭘 한다? 이 QC의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QA 업무 문서화로 이렇게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관리 사이클 해서 여기는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PDCA라고 해서 계획, 플랜, 실행하다, 두, 그리고 체크, 검토, 액션, 이제 조처를 하는 이 네 가지 관리 사이클로 이렇게 하고선, 자, 이 PDCA가 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시면 되겠죠. 계획,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실행, 어떤 계획된 방법과 일정 그대로 실행한다, 검토, 점검한다, 차이를 분석하여 원인 추구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자, 품질 관리 시스템의 4M 해서 이제 이 4M이 뭐냐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맨, 인력이죠. 사람. 그리고 머신, 설비를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테리얼, 뭡니까? 이제 재료, 어떠한 원료 재료가 들어가는지, 자, 어떠한 방법을 하는지. 자, 품질 관리, 사람 중요하죠. 인력, 전문 인력이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화학과 아니면 이제 화학과, 화학공학과 이제 다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QC 업무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뭐 제 동기 아니면 선 후배도 이 제약회사나 아니면 이 정유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험물이니까 아무래도 제약보다 정유 쪽에 좀 가깝죠. 거기서는 뭐랍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정유 회사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위치도 멀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빨리 그만두긴 했는데 거기서도 약간 이 QC 업무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학과를 나오고 이런 관련 실험을 많이 해보고 이 화학 장비를 좀 다룰 줄 알아갖고 QC 업무를 갔는데, 기름을 떠오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이 되겠죠. 뭐 얼마 안 해봤으니까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정제가 됐는지, 휘발유면 휘발유 성분이 들어가야지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오차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되어 있는지 항상 검사를 하죠. 정유회사 QC 같은 경우에 그 연구실, 뭐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죠. 실험실도 되게 크고 인력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병에다가 샘플을 떠와서 계속 실험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주구장창 샘플 떠오고 실험하고 샘플 떠오고 실험하고 안에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제 트럭 타고 다니고 계속 샘플 떠오고 실험하고 그 일만 하는 거죠. 자, 품질 관리 기능의 사이클 해서 품질 설계하고 공정 관리, 품질 보증, 자 보증해갖고 이상 없으면 뭘 잘 쓰면 쓰고 혹시 개선할 방법을 찾으면 개선하면 되겠죠. 그래서 PDCA 이 순서대로 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의 분석은 뭐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평균은 뭔가요? 자료의 총합을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되죠. 자, 1, 2, 3, 4, 5의 평균 어떻게 구하나요? 다 더하면 되죠. 15.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그러면 3이 나오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앙값은 자료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값. 홀수면 3이 중앙이겠죠. 만약에 짝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 값의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3.5가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빈도가 가장 최고인 값. 자, 범위 중앙값은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의 평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곱합, 편차의 제곱을 합한 값, 시료 분산. 자, 자료의 수에서 1을 뺀 수, 그거를 표본 자료의 수. 자, 뭡니까? 자료에서 평균을 뺀 값을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개수의 마이너스 1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자,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통계적 품질 관리 볼까요? 데이터의 분류. 자,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수치로 분류할 때가 있겠죠. 뭐 양적, 질적, 순위. 어떤 게 뭐 1등이다. 어떤 게 제일 좋다. 아니면 어떤 게 제일 안 좋다. 그런 게 있겠죠. 자, 순위 데이터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의 분류. 이제 품질 관리 뭐 파트 아니고서 뭐 쉬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1등, 2등은 뭐 라떼를 많이 마신다. 3등은 뭐 자몽허니 블랙티를 많이 마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양적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갔다. 자, 이번 달 우리 주유소에서 뭐 경유가 제일 많이 나갔다. 두 번째는 휘발유가 많이 나갔다. 그런 이렇게 그래서 양이 얼마다. 양이 이제 뭐 휘발유가 뭐 20만 리터 나갔다. 뭐 경유가 뭐 50만 리터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말합니다. 자, 품질 관리의 도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관리도 보겠습니다. 생산 공정이 안정하게 진행되는지 공정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표다. 중심선을 사이에 두고 상하로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자,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있죠. 자, 해서 중심선을 여기 둔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아니면 이걸 그래프로 해갖고 그래프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여기가 이제 중심선이고 값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니면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관리도라고 합니다. 자, 계량치는 XR 뒤에 나옵니다. 개수치와 계량치. 자, 경향. 점이 점점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그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자, 상하로 변동하여 파형을 나타내는 현상.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라 그러죠. 자, 런 한쪽에서 연속해서 나타나는 점.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이게 쭉 갑니다. 그걸 런이라고 하고. 자, 산포 수집된 자료값이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이게 중앙인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자, 파레토도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순서대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파레토 다이아그램에서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출현 도수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그림. 자, 단순 빈도 막대 그림과 누적 빈도 꺾은 선 그래프를 합한 것. 자, 그래서 자, 가장 많이 발생한 예를 들어서 품질 불량이 발생했는데 재료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뭐 설비가 문제다. 아니면 배송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거 차례대로 맞는 걸 말하는 거죠. 자, 파레토 도에서 나타난 어떤 한두 개의 부적합품 항목만 없애면 만약에 재료가 문제네. 그럼 재료를 좀 바꿔봐야겠네. 자, 설비가 문제네. 설비를 개선하든지 설비를 교체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것만 없애면 부적합률은 크게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짜잘한 거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자, 품질, 뭐 시간, 원가 안전 영업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적,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고장의 원인 파악, 자 개선 효과, 기록, 그리고 원인 개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파레토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 어떤 조건 하에 취해진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데이터가 어떤 값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장방형 막대. 자, 똑같이 이제 막대긴 한데 뭐 그래프가 꼭 크기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조건하 어떤 게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죠. 이번 달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뭐 보험 뭐 보험왕 그래서 뭐 김 씨는 이만큼 뭐 이 씨는 이만큼 박 씨는 이만큼 그다음 만성 씨가 정신과 최신가요? 뭐 이렇게 한다라는 분포되어 있는 걸 조사하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그래프를 말합니다. 자, 도수 분포표 특정한 전체 자료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할된 구간에 따라 분류하여 만들어 놓은 표. 그래서 여기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모드는 뭐라고 합니까? 도수가 최대치인 곳의 대표치를 말한다. 자, 만드는 목적. 데이터의 흩어진 모양을 알고 싶을 때,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자, 원 데이터를 규격과 대조하고 싶을 때 도수 분포표를 만든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포도. 가로와 세로축을 정하고 측정치를 타점한다. 자, 그래프 효과적인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 특성 요인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결과와 이에 대응하는 원인과의 관계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낸 것 해서 만약에 이 특성 요인들을 물어보면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골상 표로 나타낸다 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쭉 결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뭐 품질가 나왔는데 자, 원인을 이 물고기 뼈가 이렇게 생겼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이제 우리가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뭐가 있다? 설비는 이쪽에 설비라고 보면 설비는 어때야 된다? 부임 뭐 연한은 얼마나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설비 뭐 얼마나 뭐 가격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인력 항목. 인력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다. 자, 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료. 예를 들어서 원료라고 해서 원료는 자, 그러면 원료 어디서 들어왔다. 원료 뭐 품질 관리, QC는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뼈처럼 이게 직선의 사선으로 뻗어 나가게 되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이나 이쪽에서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이 어골상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넣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뼈 형상으로 어떻게 한다? 이 도표로 이제 그린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성 요인도. 자, 확률 분포 한번 볼까요? 자, 이산 확률 분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베르노이 분포는 뭔가요? 자, 합격도는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이거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죠. 자, 그래서 품질 검사를 할 경우 자, 이거는 좀 뭔가 품질이 떨어지는 데에서 뭐 2등급으로 분류, 1등급으로 분류 이게 아니라 그냥 합격이면 합격 아니면 그냥 탈락 그냥 그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베르노이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항 분포는 자,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의 확률은 자, n번 반복할 때 x번 성공할 확률이 주어지는 분포에서 이 이제 네모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 이항 분포 P가 0.5일 때 좌우 대칭이다. 자,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작을 때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자, 그리고 P가 0.1보다 작고 NP가 0.1에서 10 사이일 때는 푸아송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푸아송 분포는 뭔가요? 단위 시간, 단위 공간, 단위 면적에서 그 사건의 발생 횟수를 측정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특정 공간 내에서 사상이 발생하는 횟수를 세는 것.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뭘로 할까요? 한 달간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아세톤 생산 라인 라인에서 사고 발생 횟수
자, 이런 걸 이제 알아내는 게 뭐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공간 내에 사상이 발생하는, 자, 그래서 단위 시간이죠. 한 달간 어디 아세톤 생산 라인에서 어떤 사고 발생 횟수를 측정한다. 그걸 우리가 그러면 포화송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확률 분포는 그냥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 QC 업무를 하다 보면 샘플링 검사를 참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또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실험 노트에다가. 자, 아주 중요한데, 자, 샘플링 검사를 왜 하나요? 어떠한 이제 재료 원료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톨루엔 10만 리터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10만 리터 전부 다 검사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샘플을 떠갖고 조금만 검사를 하잖아요. 10만 리터 들어오면 1리터만 떠갖고 검사를 하죠. 자, 그래서 전수 검사는 뭐냐면 검사를 위해 제출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험 측정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분류하는 검사. 한마디로 이건 뭔가요? 전수 검사는.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이제 총기를 납품했다. 그럼 샘플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전부 다 총이 잘 쏴지는지 나가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만든 다음에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00대 만들었으면 2대만 해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일단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전수 검사라고 합니다. 자, 샘플링 검사는 자, 어떠한 한 큰 로트가 들어오겠죠. 우리가 로트라고 하죠. 로트가 들어오면 거기서 샘플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판정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파레트라고 하죠. 파레트에 이렇게 포대로 이렇게 시료가 들어옵니다. 여기 4개 정도가 실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꺼내서 이렇게 이제 그 패킹을 이제 까죠. 깐 다음에 한번 푸고 아니면 중간에서 한번 푸고 풀면 어떻게 됩니까? 20kg 포대라고 하면 조금씩 푸죠. 그런 다음에 푸고 해서 4개를 어떻게 합니까? 4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다 다릅니다. 그 시료마다. 그래서 뭐 2개만 푼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 아, 전체에는 이상이 없겠구나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다 알 수 없으니까. 자, 검사의 비용 절감, 품질 향상의 자극. 자, 샘플 뭘 뜰지 모르니까 이 원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자, 어떻게 합니까? 뭘 뜰지 모르니까 전부 다 올바르게 잘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100개 중에 딱 진짜 정말 하나만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펐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9개는 멀쩡하더라도 그 회사는 신뢰성을 탁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로트는 전부 다 반품되겠죠.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비용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품질 향상 자극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쁜 품질 로트의 불합격, 공정의 변화, 검사원의 정확도, 측정기기의 정밀도 측정.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검사원도 어떻게 합니까? 샘플을 정확하게 채취를 하고 샘플 채취하는 방법도 전부 다 이제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기도 이제 매일매일 보정을 해야 되죠. 제약회사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 업무를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샘플을 조금만 펐을 때도 이렇게 완벽한 이 실험 결과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정밀도, 정확도도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품질 특성에 의한 분류, 계량형, 개수형. 품질이 계량치로 표시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수형은 자, 개수치로 표시한다. 자, 나머지 여기 이쪽 부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검사 행하는 장소, 자, 정위치, 한 개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특정 장소의 제품을 운반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정위치라고 합니다. 자, 순회 검사는 뭔가요? 직접 현장을 순회하면서 만들어 놓으면 직접 이제 가서 뭐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보겠죠. 이렇게 이상 없네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출장. 자, 보통 우리가 OEM이라고 많이 하죠. 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모든 문짝부터 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부터 해서 안에 들어가는 뭐 내비게이션 화면 일일이 그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다 만드나요? 그건 아니죠. 자,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부품을 만들어 와서 조립을 하는 자 완성차 회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매트, 바퀴, 타이어도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원유 받아 와가지고 정제해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고무 만들어갖고 이렇게 만드나요? 아니죠. 타이어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휠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다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 모 회사에서 공장에 출장하여 검사를 하죠. 가끔 이렇게 갑니다. 제가 있던 데도 규모가 상당히 큰 제약회사였는데 이제 딴 데 약을 이제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약회사들 많이 알잖아요. 뭐 화이자니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장하여 검사를 합니다. 직접 와서. 그래서 되게 자주 와요. 자주 와서 그냥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걔네 회사에 약을 맡겼으니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죠. 자, 관능 검사. 자, 인간의 감각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방법. 자, 식품의 냄새. 예전에 TV 보니까 그런 업무도 있더라고요. 자, 술을 먹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검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파괴 검사. 자, 인장시험, 수명시험, 비닐관의 수압시험 등. 자, 제품을 어떻게? 재료의 인장시험이면 자, 재료가 얼마나 이 정도 힘을 줘서 끊어지면 안 되는데 자, 얼마의 힘에서 끊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고 안 끊어지네, 튼튼하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kg까지 버텨야 되는데 인장시험을 해갖고 300kg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아, 제품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전구의 수명시험. 전구가 10만 시간은 버텨야 되는데 계속 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시간까지 버티니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품질 보증은 10만 시간까지 해도 되겠지라는 이러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앞에서 위험을 봤을 때 수압시험 어떻습니까? 최대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파괴 검사는 좀 더 길게 해서 통과해야지.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 할 수가 있겠죠. 비파괴, 파괴하지 않고 이런 걸 검사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물질 검사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투명한 시약을 만들었습니다. 생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또 병을 잘라서 봐야 됩니까? 이게 보고선 만약에 안에 돌이 들어있다, 흙이 들어있다 그러면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검사하는 걸 말하죠. 자, 검사 횟수에 따라서 1회, 2회, 다회, 축차, 샘플링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검사 형태. 공급자에 대한 보호와 구입자에 대한 보증의 정도를 규정해두고 공급자의 요구와 구입자의 요구 양쪽을 만족하도록 하는 검사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자, 조정형은 판매자가 품질이 향상되도록 자극을 주어 구매자가 검사 수준을 조정하는 기준. 자, 선별형 합격된 로트는 받아들이고 불합격된 로트는 전수 선별을 실시하여 전부 합격품으로 대체를 한다. 자,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불합격난 로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선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1번, 2번 노트는 합격인데 3번에서 불합격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불량품이라고는 확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시험해보고선 불합격된 그 샘플, 만약 포대는 빼버리고 나머지 이상 없는 것들은 다시 이렇게 실으면 되겠죠. 자, 연속 샘플링 검사는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이 제품이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과정. 자, 보통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컨베이어 벨트로 쭉 지나가고 뭐 달인들이 이렇게 눈으로 싹싹 보고선 이상 있는 거 찾아내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량, 외관, 치수, 중량, 기능 검사. 자, 여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사 공정에 의한 분류. 수입 검사는 자, 원료로서의 적합한지. 자,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 원료를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이게 좋은 원료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 검사. 자, 구입 검사는 제출된 로트의 원료를 구입하여도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정하는 공정에서 불량품이 다음 공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최종 다 한 다음에 출하는 나가기 전에. 자, 그래서 관리 로트별 샘플 검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로트별 샘플링 검사는 뭔가요? 한 로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럼 보통 이 공장에서 크게 한 들어오는 뭉태기를 로트라 그러죠. 전수 아까 앞에서 봤었죠. 그냥 다 검사하는 거. 자주 검사한다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한다는 거죠. 무검사, 자 검사 안 해요. 그냥 성적서만 보고서 그냥 신뢰한다는 그런 거죠. 샘플링은 자 샘플링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길어지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